오늘은 맹자의 철학을 통해 노년의 삶에서 필요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탐구한 철학자로 그가 제시한 가치들은 지금의 우리 삶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며 우리는 새로운 관계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더욱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원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교육과 사회적 환경이 그 본성을 잘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철학적 사유는 노년의 삶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도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을 기억하며 나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노년의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홀로 지내는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분이었으나 은퇴 후에는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인간 본성의 선함에 대한 철학을 접한 후 자신의 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선한 의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선생님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선함이나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타인과의 소통에서 행복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맹자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선한 본성을 기반으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내가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기보다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선함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자는 인간이 평생 동안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배움을 통해 자신을 갈고 닦고 다른 사람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우리는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는 새로운 지혜를 탐구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과 박 할머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년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맹자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큰 깨달음입니다. 맹자는 의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의로움, 즉 정의롭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성숙한 대화를 나누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사례는 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의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리며 박 할머니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의로운 태도로 상황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박 할머니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간의 갈등은 점차 줄어들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의로운 태도가 결국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맹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선한 본성을 기억하고 의를 실천하며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 맹자를 통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이 내면의 자아를 탐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이나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노년기에 이르러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인 역할이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60세에 은퇴한 송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대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맹자의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찾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는 존재는 직업과 지위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생활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씨 할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을 다시 정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노년의 시기에도 자아 탐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맹자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명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천명은 곧 운명을 뜻하며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가 계획했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은 이러한 운명을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랜 병으로 고생하는 박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하며 슬퍼했지만 맹자의 철학을 접하면서 그녀의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맹자는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겪게 하여 그를 단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러한 맹자의 말에서 위로를 얻었고 자신의 병 또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과 싸우면서도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 오히려 더 강인한 정신력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노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에 필요한 진정한 지혜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 본질로서 인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랑과 연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더 이상 사회적인 성취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맹자의 인은 우리가 어떻게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돌볼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송씨 할아버지와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년의 삶에서 인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송씨 할아버지는 자아를 찾은 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했고 오랫동안 소원해졌던 지인들과도 다시 연락을 취하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박할머니 또한 자신의 병을 받아들인 후 자신이 더 이상 남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애썼고 이 과정에서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시기는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맹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랑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의 삶은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맹자의 철학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인간 본성의 선함입니다. 그는 성선설을 통해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도덕적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년기에 이르러 이러한 선함을 다시금 탐구하고 내면을 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분주함과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본래의 선함과 도덕적 자아를 다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배운 것들을 종합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맹자가 강조한 도덕적 자아를 성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맹자는 인간이 도덕적 자아를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도덕적 자아를 회복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부에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탐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지혜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남은 시간 동안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자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하늘의 뜻에 맡기고 그에 순응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천명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년은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은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맹자는 이러한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인간이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노년의 삶은 이러한 태도를 통해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잃고 새로운 것을 얻기도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자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성숙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부정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평화롭고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년기에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성취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은 즉 사랑과 연민의 실천입니다. 맹자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년기에 이르러 우리는 인간관계의 깊이와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은 이 경향을 다시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경쟁과 성공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따뜻함과 위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맹자는 우리가 본래 선한 존재임을 믿었고 이 선함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 그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맹자의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야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노년의 시기에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욕망이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과 배려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노년기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맹자는 도덕적 자아를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덕을 쌓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덕이란 단순히 도덕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선함을 실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노년기는 덕을 쌓고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적인 성취와 인정에 집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면의 덕을 쌓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맹자의 철학에서 덕을 쌓는다는 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덕을 쌓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노년의 시기에 덕을 쌓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덕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을 넘어서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작용합니다. 노년기에는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덕을 더욱 깊이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덕을 쌓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과정이며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고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의 삶은 덕을 쌓는 마지막 단계이자 그 결실을 맺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맹자의 철학은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맹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지혜와 평온을 찾는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